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 속속 수원시 조례를 진행할 저는 아주대 로스쿨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오동석 교수입니다. 오늘도 저 혼자 진행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려동물을 이렇게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많은데요. 또 꼭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생태통로라고 해서 야생의 동물들이 또 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이런 이제 시설들을 갖추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인간 중심의 그런 이제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로드킬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는 반려동물, 야생동물이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물 보호에 관련된 문제가 좀 관심을 최근에는 많이 끌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 그다음에 동물권 얘기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은 이제 동물 학대 문제가 또 많이 대두되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권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다양한 동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당연히 이제 쉽게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야생 동물도 있고요. 또 노동하는 동물도 있죠. 말이라든지 노새, 우리는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또는 이제 소를 그렇게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실험 동물도 있습니다. 그죠? 쥐 종류의 이런 동물들이 사실은 인간의 여러 가지를 이제 이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용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식용 동물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 돼지는 이제 식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개를 이제 식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전시 동물도 있죠. 동물원에서 이렇게 전시되는 미술관에도 있기도 하고요. 이런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다양한 동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용되고 있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권익을 보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는 적절하게 처우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은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최근에 2021년 9월 28일 날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이제 상정이 되어서 아마 민법이 개정될 것 같은데요. 민법은 크게 사람과 물건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을 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동물을 제3의 범주, 사람과 물건이 아닌 제3의 범주로 이렇게 규율을 해서 이제 동물 학대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규정을 이렇게 두도록 하는 내용이 이제 곧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시사적인 문제부터 먼저 보면 오마이뉴스 2021년 10월 3일자 기사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도 마찬가지다. 이미 도심 생태계의 일원이 된 길고양이는 없애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개체수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TNR, 포획, 중성화, 제자리 방사 사업을 해온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집 앞에 길고양이가 보인다고 밤에 우는 소리가 싫다고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고 치워달라는 민원이 수시로 접수된다고 한다. 더불어 TNR을 통해 개체수의 증가를 막고 안정적으로 사료를 공급해 재정착을 돕는 캣맘들은 길고양이와 더불어 혐오의 대상이 된다. 지난 6월에는 중랑구, 서울이죠. 중랑구 공원에서 길고양이 급식소와 쉼터 시설을 집어 던지고 캣맘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검찰에 송치됐다. 캣맘이 보복성 폭력을 당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애초에 이웃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했으면 갈등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난을 받기 일쑤다. 예, 길고양이들을 이제 보살피는 이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고, 이 피해자들을 이제 비난한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한 문단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동물에 대한 혐오가 사람 간의 갈등 수준을 넘어 동물 학대 범죄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특히 길고양이는 동물 혐오 범죄 피해에 가장 쉽게 노출된다. 마음을 먹고 해치려고 하면 주인이 있는 동물을 일부러 훔쳐오는 것보다 누구의 동물도 아닌 동물을 붙잡아 학대하는 것이 훨씬 쉽다. 길고양이는 야생동물과는 달리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생존을 의지하다 보니 사람에 대한 경계가 비교적 크지 않고 다른 동물에 비해서 몸집이 작고 힘도 세지 않아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쉽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에게 의존하다 보니까 사람을 그렇게 크게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경계를 하지 않는데 그게 이제 그 동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학대로 이렇게 이용되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학대 대상이 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을 전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기사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수원시의 경우에는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는데요.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고 유실, 잃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용어가 이렇게 적절한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건의 경우에 유실이라고 하잖아요. 유실물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동물이 물건이 아니게 되면 이런 표현도 좀 적절하게 다른 용어로 바꿔야 될 부분도 있겠죠. 예, 근데 아직은 이제 그렇게 조례는 쓰고 있습니다. 유실, 그다음에 유기. 뭐 유실은 그 고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고, 유기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고의적으로 이렇게 버린 동물이겠죠. 유실,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 존중과 수원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 일단은 동물의 생명 존중이 중요한 거고, 또 사실은 이 생명 존중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생명도 물론이지만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들의 또는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뭐 여기서 말하는 대로 정서와도 또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의 부분인데요. 유실 유기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2조 1호에 따른 동물 중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종이상자 등에 좀 담겨서 버리는 경우에는 버려진 행위는 어쨌든 옳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보호 장치로서의 종이상자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은 또 다른 면이 좀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유자나 관리자 없이 이렇게 존재하는 동물이 유실 또는 유기동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는 의미에서 그 원인이야 뭐 유실이든 유기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만 그것의 그 의미는 크게 뭐 구별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등록 대상 동물인데요. 동물보호법 시행령 3조에 따라서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이나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원령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등록을 해야 되는 이제 동물은 뭐 고양이나 다른 이제 반려동물은 어쨌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개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원령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인 개는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 번째, 보호 조치라고 하는 것은 유실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 관리함을 말한다. 예, 앞에 거는 뭐 사람에게 의식주처럼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겠고요. 또 다른 하나가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사는 것의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물마다 그 본래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이런 동물 보호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수원시장이 유실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해서 법 제15조 동물보호법이죠. 15조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거나 유실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무선 전자개체 식별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개체별로
식별 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체내 삽입형, 그러니까 동물의 몸 안에다가 삽입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칩 또는 체외 부착형 인식용 목걸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체내에 삽입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그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거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몸 밖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 인식용 목걸이 또는 전자 태그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조 동물의 등록입니다. 법 제2조 2호에 따른 등록 대상 동물, 아까 그 원령 3개월 이상의 개였죠. 소유자는 법 12조에 따라서 등록 대상 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물의 등록 업무를 등록 대행자를 지정해서 위탁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아니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해서 동물의 구조나 보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를 감독을 해야 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유실 유기동물 처리 마리수가 2,000마리 이상일 경우, 상당히 좀 대규모로 이렇게 동물을 보호했던 그런 이제 보호센터에 대해서는 법 제15조 8항에 따라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개인이 이런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너무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5조 제4항에 따라서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의 보호관리 중인 유실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해야 된다. 관리 감독을 잘 해야지만 거기에서 또 다른 동물에 대한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겠죠. 제8조 동물의 포획.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실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포획하려고 할 때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그 해당 동물도 또 안전하게 포획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포획을 한 경우에는 이제 이 보호동물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7일 이상, 일주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해서 만약에 의도치 않게 이 그 반려동물을 이제 잃은 사람에게는 이제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 거죠. 10번째 제10조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의 보호 관리 중인 동물이 법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제 진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이제 로드킬에서 이제 어쨌든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차량이나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그 부상을 당한 동물인 경우에 특히 이런 진료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11조는 동물의 반환 및 처분인데요. 유실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연락을 해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규정이 있습니다. 제12조 피학대 동물 보호 관리 및 보호 비용의 청구. 시장은 피학대 동물을 구조해서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치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동물을 그 소유자, 이것도 역시 이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소유자라고 표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소유자가 학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동물을 구조해야 될 거고 부상을 당한 동물을 치료했다라고 한다면 그에 관련된 그 조치를 이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치료를 해주도록 하는. 그리고 13조가 보호 비용의 지급 및 징수입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라든지 아니면 공수의사, 그러니까 공적인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이제 수의사에게 그 유실 유기동물과 피학대 동물의 보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거나 한 경우 또는 위탁 관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간 비용을 이제 지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절한 이제 그 비용을 산출하도록 해서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만약에 이제 소유자가 있었던 그 동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제 보호하던 시기가 있었고
있고 그때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할 때는 소유자에게 보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일정 경우에 이제 분양을 할 때에는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 비용과 중성화 수술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예, 이 중성화 수술도 좀 여러 가지 점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동물도 당연히 재생산의 이런 뭐 권리라고까지 아직은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그 습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이 관리할 수 없는 이런 이제 그 규모로 그 재생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때 이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수원시 동물 관련한 이제 조례였고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실현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요. 반려동물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그래서 개, 고양이가 대표적이지만 그 밖의 동물도 반려동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모든 동물이 다 반려동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천연기념물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법으로 금지된 어떤 동물들의 경우에는 반려동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겠죠.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반려동물 복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예, 심리적 행복은 물론이지만 그 심리적 행복을 포함하지만 이제 신체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예, 육체, 신체 뭐 다 어쨌든 동물에게 쓸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5조에는 소유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등은 이것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적절한 용어로 뭐 대체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반려동물을 사육 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서 필요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고 운동, 휴식, 수면 보장 및 사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뭐 아마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조치를 취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그 내용 중에 휴식과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또 눈에 띄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사회교육인 거죠. 그 집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공격적 성향을 보이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사회교육을 통해서 적어도 공격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소유자에게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반려동물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소유자와는 다르게 그 반려동물 자체에 대한 뭐 무서움을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각종 시설에도 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렇지 않은 곳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들을 또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요. 소유자는 반려동물이 학대, 스트레스, 갈증, 배고픔, 영양불량, 부상, 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시장은 이런 반려동물의 실체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계로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반려동물의 일정한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기초 자료로 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또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8조에는요. 반려문화 조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공간들을 마련하는 이런 지방 정부가 또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시장은 필요하다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을 위해서 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기본적인 어쨌든 동물 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와 반려동물 또 사실은 이제 야생동물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례가 각 법률에 근거해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앞으로의 뭐 과제에 대한 어쨌든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으로서 또 언론의 기사를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2021년 10월 3일자 기사의 마지막 문단인데요. 그 민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법무부는 민법을 개정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입법 예고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동물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배경에서다. 제도를 개선하고 법 위반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건 동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선을 바꾸는 일이다. 혹시 동물을 더럽고 하등한 존재로만 바라보거나 과도한 공포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동물까지 배려하는 것을 호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동물을 사랑하거나 동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자는 바람이 아니라 적어도 생명으로 존중하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존재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스스로 동물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과연 동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동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동물은 더더욱이 이런 사실상의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칫 그 동물의 습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학대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물이 사람과 같은 위치에 또한 있다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하는 법원처럼 동물에 대해서 적정한 처우를 하는 것은 필요한 문제이겠고요. 그것은 비단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나 그 밖에 인간의 주변에서 함께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달리 봐야 되는 면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식용동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식용동물이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역시 인간 중심적인 사고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동물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식용동물에 대한 관심도 또한 우리가 고민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문제를 인간을 넘어서서 동물에까지 확장하는 이런 좀 그 사회적 여건 또 의식의 증진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동석이었습니다.